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검찰의 금간 방탄대오입니다. 네.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고들 하는데 그동안 방탄, 단일 대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. 그런데 민주당 내 기류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? 일단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모양새지만요. 이 대표가 적극적인 반박이나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걸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단일 대우도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. 직접 유감 표명을 요구하거나 대장동 수사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.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.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.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또 그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이 수사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. 그래도 당내 주류나 다수 의원들 생각이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?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. 민주당 내부 계파 구도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의원 169명 중에서 중립 성향은 40여 명으로 꼽히고 친문 30여 명과 친이낙연계 20여 명까지 하면 사실상 비이재명계가 100명이 넘는다는 관측도 있습니다. 대선 때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만든 SNS 단체방이 있다는데요. 80여 명쯤 되지만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하고요. 최근 이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.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의 대선 이후 방산주 매입에 실망했다고 공개 비판했고요. 이 대표의 금융투자세 유예 주장에 의원들 40여 명이 집단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단일 대우가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 아닐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당내 분위기가 전환된 결정적 계기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입니다. 이때부터 뭔가 거리를 두려 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. 유동규,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입을 열면서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. 그러다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됐습니다. 네. 의원들 생각이 참 많고 복잡할 텐데 그럼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겠죠? 네, 맞습니다. 검찰 수사가 친이재명계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친문계까지 사실상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현재로선 당내에서 이 대표를 당장 대체할 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 데다 윤석열 정부나 여당 지지율도 야당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죠. 이번 수사 과정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보는 관점도 여전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뭉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, 검찰의 금간 방탄대오의 느낌표는 100일과 출두가 분기점으로 하겠습니다. 다음 달 5일쯤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뭔가 정리된 입장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말 연초 검찰의 소환 통보를 예상하거나 체포동의안 시나리오까지 적은 보도가 많은데요. 거대 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다는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거겠죠. 아마 그 시점이 최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1억 원 퇴임식 예우 차원입니다. 예. 김아린 기자 단독 보도로 기억을 하는데요.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과 또 차기 대법원장 취임식의 예산을 1억 원을 채택을 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떤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건가요? 저희가 대법원이 국회에 낸 예산안을 입수를 했는데요. 대법원이 이 취임식 행사 기대 효과로 적은 내용입니다. 사법부 수장의 소명 의식과 책임감, 그간의 헌신과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했는데 그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행사 물품비 2,400만 원, 오찬 3,600만 원, 출장료비 3,000만 원 등 총 1억 800만 원입니다. 출장비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대법원장 퇴임식은 좀 다른데요. 전국의 법원장 등 600명 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국내 출장 비용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근데 원래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?
그래서 직전 행사인 2017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요. 퇴임식, 취임식 각각 4,850만 원씩 합해서 9,700만 원이었습니다. 이번에 올린 내년 예산안은 여기서 1,100만 원 올린 겁니다.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상 유지거나 감액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사실 야당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된 건데요. 법사위 회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 비용을 쓰는 게 맞냐고 지적하면서 감액 논의가 있었고요. 인상안에서 30%인 3,240만 원을 감액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. 예. 대법원장만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조직 수장들과 비교를 해봐도 좀 많다는 느낌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. 장관이나 지자체장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게 사실이고요. 또 요즘에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는 곳도 꽤 많다고 합니다. 특히 여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하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법관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었고요. 또한 천연 대리석을 쓴 공간 리모델링에 16억 원을 들여 호화 논란도 빚은 데다가 청약 당첨된 아들 가족이 들어와서 살도록 해서 공간 재테크란 비판도 나왔습니다.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는 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. 16억을 들여서 천연 대리석으로 공간을 예산 전용까지 해서 호화 리모델링을 했고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1억 원 퇴임식 예우 차원의 느낌표는 합당한 예우로 하겠습니다. 예. 네, 대법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 최상급 기관 수장으로 법관 임명권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책임도 무거운 자리죠. 다음 주 초쯤 여야 간사의 합의로 보류된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. 대법원이 적은 대로 합당한 예산 책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. 네. 김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